따라서 점포의 점원들이 물건을 사러 온 고객에게 비싼 물건을 먼저 권유하지 않는다면 대조 효과에 따른 최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조 원칙에 의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만일 싼 물건을 먼저 내놓은 후에 비싼 것을 내놓는다면 비싼 물건은 더욱 비싸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물건의 판매를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이전에 물의 온도가 뜨거웠는가 아니면 차가웠는가에 따라 동일한 온도의 물이 뜨겁게도 그리고 차갑게도 느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비싼 가격의 물건을 먼저 소개하는가 아니면 싼 가격의 물건을 먼저 소개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비싸게도 혹은 싸게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대조 효과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단지 의료업자만은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런 대조 원칙의 효과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하는 설득 전략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느 주말 나는 그들의 기본 설득 요령을 배우기 위하여 한 영업사원과 함께 잠재 고객에게 집을 보여주는 그들의 투어에 동행하였다. 그 영업사원은 가로 열고 그 사람을 우리는 필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가로 닫고 이를테면 나를 훈련시키는 사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날 투어에서 내가 당장 알아차린 한 가지 사실은 필은 잠재 고객에게 집을 보여줄 때 항상 가장 나쁜 집부터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이유를 필에게 묻자 그는 껄껄껄 웃으면서 그 집은 이를테면 올가미 집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부동산 회사는 다 쓰러져가는 몇몇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집에 높은 가격을 붙여 놓았다. 이들 집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하면 대조 효과에 의하여 그들이 진짜로 팔려고 하는 집들은 잠재 고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영업사원들이 이 전략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필은 유달리 이 전략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진정으로 팔기를 원하는 집을 잠재 고객에게 보여주기 전에 반드시 올가미 집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는 다 쓰러져가는 몇몇 초라한 집을 먼저 보여주고 난 후에 정상적인 집을 보여주면 잠재 고객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집을 훨씬 더 훌륭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판매점도 대조 효과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새 차의 가격에 대한 흥정이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옵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흥정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이런저런 옵션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한다. 몇만 달러짜리의 흥정을 마친 고객의 눈에 안전유리, 수입 타이어, 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의 옵션 가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이들 옵션을 한 번에 하나씩 소개하여 그 가격이 이미 결정된 새 차의 가격에 비해 정말로 사소하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한 노련한 영업사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듯 사소하게 느껴졌던 옵션들을 하나둘 추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자동차 값이 원래의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손에 계약서를 진 채 망연자실하여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고 어째 이런 일이 하고 탄식하는 고객 옆에는 허허실시법의 원칙을 터득한 자동차 영업사원의 그윽한 미소가 잔잔히 번진다. 대조 효과를 이용한 어느 여대생의 편지. 다음 편지를 보라. 샤론은 비록 화학에서는 낙제점을 받았지만 심리학 과목에서는 분명 A+ 학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집을 떠나 학교에 온 후로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을 오늘 편지에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아셨죠? 반드시 앉아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저는 지금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이곳 기숙사에 입주하자마자 불이 나서
저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골절상과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지만 이제는 거의 다 나아 괜찮습니다. 병원에는 단지 2주일 정도만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는 하루에 한 차례씩 두통에 시달리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다행히 저의 기숙사에 불이 난 것과 제가 불을 피해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을 기숙사 근처의 주유소 직원이 목격을 하고 저를 위해 증언을 해 주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재를 발견하고 소방서에 연락을 했을 뿐 아니라 구급차를 불러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답니다. 더군다나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를 의문차 찾아와서 기숙사가 불이 나서 갈 데가 없다면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도 좋다고 저를 초대하는 호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의 아파트라는 것이 지하실의 단칸방에 불과했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요. 그는 매우 훌륭한 청년이어서 우리는 금방 서로 사랑에 빠졌고 장례를 약속했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혼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제 배가 더욱 불러져서 보기 싫어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놀라셨죠? 그래요. 저는 임신을 했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손자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보살핌을 손자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혼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이의 질병이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 병에 전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이를 우리 집안의 사이로 환영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이는 비록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아주 큰 야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또한 그이가 저희와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하해 같은 이해심을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엄마, 아빠, 이제 정말로 저의 최근 근황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기숙사에 불이 난 적도 없으며 저는 골절상과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요. 게다가 저는 남자친구도 없으며 동거한 적도 없고 따라서 임신도 하지 않았지요. 물론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미국사 과목에서 D 학점을 그리고 화학에서 F 학점을 받았다는 거죠. 매우 유감스러운 성적이지만 제가 건강히 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 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샤론 그린. 독자 편지. 시카고 대학 경영학과 학생.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항공사 직원이 방송을 하더군요. 예약이 초과되었으니 다음 비행기를 타시는 승객분들에게 1만 달러짜리 할인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농담이었죠.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던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할인권의 금액, 가로 열고 200달러, 가로 닫고를 알려주었을 때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금액을 300달러로 그 후에는 500달러로 올려야 했고 그제서야 지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당신의 책을 읽고 있었던지라 그 사람의 실수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던 의도였지만 대조 법칙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꼬였던 것이지요. 1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몇백 달러가 얼마나 사소하게 보였겠습니까? 결국 항공사에서 지원자 한 사람당 300달러씩 더 줘야 했으니 꽤나 소모 비용이 컸던 농담이었습니다. 저자의 한마디. 그 직원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대조 효과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만일 그가 5달러 농담부터 시작해서 진짜 요금인 200달러를 불렀다면 훨씬 솔깃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럼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면서도 자원자를 모집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전 연습. 당신이 변호사라고 가정해보자.
백화점에서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한 여성이 1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지적인 대조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판사에게 1만 달러를 합리적인 보상액으로 심지어 최소한의 보상액으로 보일 수 있으려면 재판 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